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일본은 과거에 독도가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일본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나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섬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 일본과 러시아는 18세기부터 쿠릴 열도를 놓고 대립하기 시작했죠. 이후 1855년과 1875년에 쿠릴 열도와 사할린 섬의 영토에 대한 합의를 통해 국경을 정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러일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때 쿠릴 열도뿐만 아니라 사할린 섬까지 먹어버리자 제대로 빡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쿠릴 열도 남부의 일부를 일본의 북방 영토라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결국 두 나라는 현재까지 수백 년 넘게 쿠릴 열도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여긴 쿠릴 열도가 아니라 북방 영토라니까? 쿠릴 열도 분쟁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쿠릴 열도는 러시아 동쪽의 캄차카 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 1300km에 걸친 열도로 섬과 암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쿠릴 열도에는 천연가스, 철, 금, 은, 수은, 티타늄 등등 각종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졌죠. 그러다 보니 이곳을 노리는 곳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자기 땅이라면서 대립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 열도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쿠릴 열도에 자원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한참 전부터 싸웠다는 거야. 그렇다면 도대체 왜 두 나라가 쿠릴 열도를 놓고 싸우기 시작했느냐? 먼저 17세기부터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먹기 위해 슬슬 간을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일본은 쿠릴 남부, 러시아는 쿠릴 북부부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두 나라는 조금씩 대립했는데요. 쿠릴 열도에는 아이누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아이누에게 각종 조세를 거두어들이자 1771년에 쿠릴 열도 일부 지역에서 아이누들이 러시아 놈들 꺼져라 라면서 일본 쪽에 붙어버립니다.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아리가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고 러시아는 다른 땅까지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죠. 이로 인해 러시아는 아이누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주고 세금에서 해방해주는 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나라는 상대방의 땅을 먹으면서도 내 땅은 뺏기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1845년에 일본이 선을 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이제부터 가라우토랑 치시마 열도는 모두 일본 땅이다. 아니 미친놈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그게 왜 다 니들 땅이야? 억지 부리지 마라. 아 몰라, 어쨌든 내가 먼저 침발랐으니까 내 거임. 어이가 없네. 이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일본은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가 싹 다 일본 땅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당연히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죠. 그러나 러시아는 계속해서 일본을 상대할 시간이 없어. 왜냐? 1853년에 크림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 영국, 프랑스, 사르데니아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 했고 일본과 말싸움할 여유가 없어졌는데요. 결국 크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55년에 러시아는 일본 시모다에서 러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죠. 그 결과 쿠릴 열도의 이투르프 섬과 우르프 섬 사이를 경계로 해서 국경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섬은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 관리하기로 했죠. 이렇게 서로 영토 문제 해결하고 평화롭게 지내나 싶었지만 일본은 이렇게 정해진 국경선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 당시 일본 내부에선 가라우토보다 홋카이도 개척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할린 섬보다는 홋카이도 위쪽의 쿠릴 열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일본은 러시아에게 사할린 섬과 쿠릴 열도를 바꾸자는 제안을 합니다. 러시아도 딱히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로 인해 1875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사할린 섬 전체를 얻게 되었고 일본은 쿠릴 열도 전체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러면 서로 윈윈한 거 아니야? 영토 가지고 더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확실히 서로 이득 볼 만큼 봤다 보니 한동안은 서로 잠잠했다고 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러시아와 일본이 땅을 놓고 싸우게 만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러일 전쟁. 1904년에 일본과 러시아는 만주와 한반도를 두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가진 한반도가 필요했고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한반도가 필요했죠. 이렇게 두 나라 모두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1904년 2월 8일 일본이 중국 리순의 군항을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일본이랑 싸우려면 추운 시베리아를 건너와야 했거든요. 이건 병력과 물자 보급을 느리게 만들었죠. 게다가 러시아는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정권까지 불안정해. 결국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1905년에 두 나라는 포츠모스 조약을 맺는데요. 러시아는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우위를 잃어버리게 되죠. 뭐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였지만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한 김에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아니 저번에 러시아에게 줬던 사할린 섬 있잖아요.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내놔라 라고 요구한 거야. 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사할린 남쪽을 일본에 양도했죠. 이것만 해도 러시아가 일본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을 것 같은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과 러시아 내전이 일어난 틈을 타서 일본은 사할린섬 전역을 포함한 러시아 땅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래도 1922년에 소련이 등장하자 일본도 계속 버티고 있기는 힘들었고 1925년에 소련과 새로운 조약을 맺고 점령한 땅들을 돌려주었죠. 그러나 소련은 일본이 자기 땅을 꿀꺽 삼킨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일본 놈들을 노려보면서 복수할 기회를 노렸고 제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 당시 그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1945년 2월 연합국들은 독일의 패배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독일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담을 열었죠. 그리고 얄타 회담에서 연합국은 일본까지 빠르게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도적인 전력으로 일본을 찍어 누를 필요가 있었는데 이때 소련은 1941년에 체결한 소련-일본 중립조약으로 서로 전쟁 중이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연합국은 소련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일본을 공격하면 살린섬 남쪽과 쿠릴 열도까지 싹 다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죠. 게다가 1945년 7월에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 그 제안이 구라가 아니라는 재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이제 일본만 조지면 전쟁 끝인데 땅까지 준다? 소련도 이건 절대 못 참지. 그렇게 1945년 8월 9일 소련은 일본의 선전포고를 때리죠. 근데 이날 일본은 소련의 공격만 받은 게 아니야. 아니 나가사키에 팬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심지어 3일 전에는 히로시마에 리틀보이까지 떨어졌으니 일본이 아주 난장판인 상황이었죠. 이로 인해 소련은 아주 쉽게 일본을 쓸고 내려갑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지만 소련은 이건 공식 항복 선언이 아니다 라면서 사할린섬과 쿠릴 열도를 전부 점령했죠. 그리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은 사할린섬과 쿠릴 열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약으로 일본 땅 아니라고 못을 박았는데 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일본이 쿠릴 열도를 포기한 것은 사실이다 보니 일본도 쿠릴 열도가 싹 다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지는 못했죠. 대신 일본은 소련이 가져간 쿠릴 열도의 시코탄 섬과 하부마이 군도가 사실은 일본의 북방 영토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쉽게 말해 소련이 쿠릴 열도가 아닌 곳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지. 굳이 쿠릴 열도를 시로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런 말을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소련은 처음에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먼저 1950년대 당시 소련은 스탈린이 죽고 흐르쇼프가 권력을 잡죠. 흐르쇼프는 평화 공존론을 내세우면서 싸늘하던 냉전 분위기를 완화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단절되어 있던 일본과의 국교를 회복하고자 했는데요. 이때 쿨하게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시코탄 섬과 하부마이 군도를 양도하려고 한 거죠. 일본과 소련의 관계가 좋아지면 소련과 대립하던 미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견제에 들어갔죠. 우리 슬슬 국교 정상화할까? 내가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땅 돌려줄게. 진짜? 그러면 나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지. 잠깐, 너 지금 소련이랑 놀아? 그렇게 나오면 오키나와 바나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스미마셍?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오키나와 바나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자 일본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과 대립할 수 없던 일본은 1960년에 미국과 새로운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소련에게 시코탄 섬과 하부마이 군도뿐만 아니라 쿠나시르 섬과 이투르프 섬까지 요구하는데요. 소련은 갑자기 뻔뻔해진 일본을 보고 어이가 없었고 쿠릴 열도에 대한 문제에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싸늘한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되었지만 1970년대 들어 미국과 소련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는 이른바 데탕트가 찾아오거든요. 이로 인해 소련과 일본은 다시 한번 쿠릴 열도를 놓고 정상회담에 들어가죠. 하지만 일본은 쿠릴 열도 문제가 먼저라는 입장이었고 반면 소련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었죠. 결국 둘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영토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도 영토 분쟁을 계속 끌어봤자 서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후에도 쿠릴 열도를 놓고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진행했죠. 1991년 4월에는 일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쿠릴 열도 지역이 영토 확정의 대상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도 러시아가 일본과 협상을 계속했는데요. 1993년에는 당시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죠. 그러나 서로 대화가 잘 통하나 싶다가도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를 넘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러시아가 북방 영토를 불법 점거했다 라면서 찬물을 끼얹는 등 쿠릴 열도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쿠릴 열도 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상황을 보면 러시아와 일본의 분쟁은 끝나기 힘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2022년 일본 외교 청서를 보면 러시아가 북방 영토, 즉 남쿠릴에 있는 4개 섬을 불법 점검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면서 2022년 4월에 쿠릴 열도를 개발하겠다라고 선언했죠. 그리고 2023년 3월에 좀 더 자세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쿠릴 열도의 30만 제곱미터 구역에 새로운 주거구역을 만들고 수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이를 위해 46개의 투자구역에 어류 가공시설과 양식장, 호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만 350억 루블, 하나로 약 5,74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게다가 이것과는 별개로 비행장 활주로와 선박 저반 시설 등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말은 즉 쿠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겠다라는 뜻이죠. 이걸 보면 러시아는 일본의 쿠릴 열도를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쿠릴 열도 분쟁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영토 분쟁은 참 해결하기 힘든 것 같다고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